위장, 비장, 한방에서는 비위라고 하는데, 비장은 서양의학적으로 췌장에 해당됩니다. 소화액을 분비하는 췌장과 위장이 한의학에서는 비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상태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교감신경이 긴장되는 상황, 예컨대 도망가는 상황에서는 뭐 소화를 시킬 만한 여력이 있겠어요? 일단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위장 간의 운동을 멈춰야겠죠. 밥을 소화시킬 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일단은 살고 봐야겠죠. 그래서 위장으로 갈 피를 빼서 팔, 다리, 그리고 뇌에 판단을 하기 위해서 뇌와 팔, 다리로 피를 공급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소화액의 분비도 멈추고 위장 활동의 운동도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급체하는 이유, 스트레스 받을 때 식욕이 떨어지는 이유들도 다 이것 때문에 설명이 됩니다. 자, 때로 우리가 어떠한 긴장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안전한 동굴로 왔다고 보죠. 그러면 어때요? 배가 고프고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어때요? 긴장이 풀리면서 배가 고프죠? 그렇습니다. 부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서 편안하게 밥을 달라고 우리 몸에 자율신경이 요청을 하는 거예요. 침이 막 분비가 되고 꿀깍꿀깍 넘어가고 배에서 꾸룩꾸룩꾸룩 배가 고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화액이 나오고 위장이 움직이면서 밥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밥을 맛있게 먹겠죠. 이게 전부 다 위장에 그리고 자율신경에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의 역할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어야 밥맛도 있고 식욕도 있는 것입니다. 간인데요. 자, 여러분 간을 어떤 장기를 알고 있나요? 자, 우리가 간이라는 거는 거대한 영양소의 저장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때그때 쓸 수 있는 에너지원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간에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포도당의 전구체가 있는데요. 우리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때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을 내서 쓰죠. 또는 지갑에 있는 돈을 내서 씁니다. 바로 그렇죠. 현금 인출기나 지갑에 있는 돈을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지방, 피하 지방은 금고에 있는 돈이나 3년짜리 예금에 저축해 놓은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교감신경이 긴장되는 상태, 당장 근육에 포도당이 필요한 상태는 어떨까요? 맞습니다. 간에 있는 글리코겐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마구마구마구 피 쪽으로 혈액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즉 에너지를 소비시키는 양의 대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걸 한의학에서는 간주 소설이라고 했어요. 에너지가 필요할 때 간의 소설작용에 의해서 에너지를 쓰게 하는 게 간의 대사 기능이죠. 교감신경이 간에 있는 에너지를 혈액내로 포도당의 형태로 방출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위협이나 어떤 근로에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밥을 먹고 남은 영양소는 다시 간이라는 그런 금고나 지갑에 차곡차곡 창고의 형태로 저장을 시켜야겠죠. 포도당을 글리콘과 여러 가지 지방합성과 같은 영양을 다시 보관하는 행위를 간에서 합니다. 한의학에서는 간에 피를 저장한다고 해서 간장혈이라고 했는데요. 바로 간의 음이 활성화되면 간장혈이 된다고 그렇게 봤는데 이것이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간주소설과 간장혈이 교감신경 긴장과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장을 한번 볼게요. 신장은 서양에서 말하는 신장과 방광을 합쳐서 말하는 건데요. 자, 도망가는 중에 소변이 마렵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가 방광 근육을 긴장시키고 방광 근육을 확대시키고 관략근을 긴장시켜서 소변을 멈추게 하는 것들이 교감신경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감신경이 긴장되면 관략근을 꽉 닫아서 소변을 완벽하게 억제가 됩니다. 옛날에는 소변을 누는 행위조차도 소리로서 적에게 들킬 수가 있고요. 소변을 보는 동안에 만약에 맹수가 습격해오면 소변을 멈추고 도망갔는데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소변을 잠그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방광 근육은 이완이 되면서 관략근은 긴장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몸이 편안해지면 드디어 이제 소변을 보게끔 만듭니다. 방광을 수축하고 관략근이 이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에 있는 노폐물들을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부교감 신경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교감 신경의 역할이 잘 되면 소변이 시원하게 보는데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교감신경이 긴장되는 경우에는 관략근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소변도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잔뇨감과 빈뇨와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한의학에서 신장은 배뇨 문제뿐만 아니라 어떠한 성적인 기능도 신장의 기운으로 봤는데요. 성적 흥분과 발기 그리고 생식 기능은 모두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음의 상태, 그러니까 부교감의 상태에서 활성화됩니다. 최근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젊은 남성 환자분들이 성적 기능이 떨어지는 조루, 발기분야를 앓고 있는데요. 이것은 교감신경의 긴장이 너무 활성화되기 때문에 성적인 에너지를 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증상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런 기능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장의 음을 활성화시켜서 자연스럽게 기능을 회복하는 방법을 한의학에서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율신경실조증 요즘 신경외과나 신경과 그리고 정신과에서도 많이 쓰고 심지어 내과나 정형외과에서도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한 가지 얘기 들어보면 뭐 어지럽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가슴이 꾹 쪼이는 그런 가슴 통증이 있다거나 몸이 의식하지 않는데 막 긴장되면서 떨린다거나 어떨 때는 속이 메스껍고 낮에 활동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만성적인 피로가 있다거나 그리고 이유 없는 불안에 느껴진다거나 혈압도 이유 없이 혈압이 올라간다거나 또는 떨어진다거나 그리고 기억력이 감소가 된다거나 또 신경을 쓴 일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면 머리가 아프다거나 짜증이 잘 나고 어떨 때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호흡이 곤란해진다거나 또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욕이 저하돼서 먹고 싶은 생각이 없다거나 또는 조금만 먹으면 명치가 답답하게 조여서 소화가 안 된다거나 채기를 자주 느낀다거나 어떨 때는 밤이 돼도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는 그런 수면 장애, 불면증이겠죠? 그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막 몸에서 식은땀이 나는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자율신경실조증이라고 하는데요. 서양의학에서 뭐 자율신경실조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만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음양불화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은 부교감신경에 해당되고 양은 교감신경에 해당이 되는데 과거에는 해가 뜬 낮에는 양의 기운이 올라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활동을 잘했다고 하면 음인 밤의 시간에는 밥을 먹고 잠을 잤던 그런 일반적인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또 퇴근하고도 스마트폰을 보는데 스마트폰에 주식창, 뭐 전쟁과 관련된 뉴스들, 여러 가지 사회적 그런 혼란과 관련된 뉴스를 보면서 가슴이 좀 불안해지죠. 그리고 낮에도 일을 하기 위해서 카페인을 마셔서 24시간 내내 어떻게 보면 맹수에게 쫓기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과도한 양의 상태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자, 엑셀은 있고 브레이크가 없는 삶을 지금 현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율신경 실조증, 즉 교감신경의 긴장도가 너무 우세하다 보니까 부교감신경이 억눌려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할 저녁과 밤의 시간에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지 못하니 잠도 못 자고 몸이 피곤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낮에 활동해야 할 이 교감신경마저도 피곤해서 이 시소가 무너져 내리는 게 음양불화 자율신경 실조증인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상태를 음양불화 또는 음허화동이라고 했는데요. 음허화동은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음이 부족해지니까 잠을 깊게 못 자니까 몸에 화가 동해서 얼굴은 벌겋고 뜨거워지면서 손발은 차가워지고
그 내장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음어하동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정신적인 긴장을 많이 하는 양반들에게나 많았지만 요즘 현대인들은 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방치료는 이런 것들을 안전한 침과 한약으로 이 고장난 브레이크를 다시 고쳐서 우리 몸의 음과 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한의학적인 음양불화의 치료인 것이죠. 자, 오늘 음과 양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자, 옛날에 우리가 음과 양이 어떻다고 하면 이게 막연하고 피상적인 것만으로 느껴졌는데 오늘 저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아, 음과 양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과 똑같구나라는 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혹시 자율신경 실조증이나 어떠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몸에 고통을 받는다면 우리 한방치료도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자랑 한방병원 한의학 읽어주는 남자 한의사 신민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